책이 불편한 당신에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책은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입니다. 레버리지는 3, 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무지한 상태로 침묵하라는 기만과 세뇌에 속지 마라. 당신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추구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노력하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고통스러워도 계속 가라. 약해지면 안 된다. 씩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등이 있다. 이 말들은 스포츠 선수에게나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다.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마치 사회가 억지로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좀비들처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이 될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6개월 간격으로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 매년 6월과 12월 당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현재의 직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비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6개월마다 점검하면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다.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수년 후에 점검했다가는 너무 멀리 벗어나서 되돌아올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다이어리에 나 자신과의 미팅이라고 기입하라. 위 사항들을 활용하여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열정과 당신의 직업을 통합하고 주변에 적절한 사람들을 두고 정기적으로 현재 위치를 평가하라. 평가를 통해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이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자신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는 것은 쉽다.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하라. 오스트리아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인 의미치료라는 학설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성과 공격성이라고 말한 지금은 또 프로이트와는 달리
프랭클은 인간을 지배하는 원동력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수년간 참혹한 현실을 견뎌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공포를 느끼고 온갖 잔혹행위를 당하면서도 생을 향한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의미를 발견했고 그것이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수용소를 탈출한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간했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레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생존한 프랭클의 철학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말로 훌륭하게 요약한다. 이것이 비전의 힘이다. 비전은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와 고문을 이겨내게 한다. 비전과 목적의식은 도전과 전환, 관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명확성과 초점을 제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준다. 당신이 최고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부과한 과제, 요청을 견제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신의 레버리지를 관철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절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그들의 요청이 당신의 가치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위임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 특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상을 얻기 직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다. 생각해보라. 씨앗을 심은 다음 날에 내 나무가 어디 있지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다. 과일을 얻으려면 먼저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뒤로 미루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미룰수록 더 좋다. 그런 일일수록 더 게으르고 의욕 없고 따분해하고 무관심해도 된다. 이런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을 정도의 활동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들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고 한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업무도 동등하지 않다.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면 그 업무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고 중요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우선시하고 낮은 가치 업무는 다음 순서로 미뤄야 한다. 가치가 낮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익을 배제하는 업무는 후순위로 미뤄라. TV 드라마, 식도락, 언쟁, 가십 등 후순위로 미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비전과 가치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피드백을 수용할 때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레버리지할 수 있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별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 목표라는 마약. 잠자리에 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소리 높여 읽어라. 이것은 실제로 뇌와 무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나 일에 몰입할 때도 끊임없이 목표를 되새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뇌에 명령한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마치 자동차에 관심을 갖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후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 기종의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원리다. 더불어 기억력은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에 평소보다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 파킨슨의 법칙. 휴가 하루 전날에
일주일치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까운 일이 가치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간단하다. 업무 진행 상황을 당신의 비전에 비추어 점검하라. 더불어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목표를 상기하고 매일을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